편인의 사주와 오늘은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음양이 있고 이 음양이 서로를 돌아가는 태극이 되면서 이 태극에서 분화가 돼서 목화금수가 나타나고 사행이 돌아서 8캐가 나오고 64캐가 나온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보는 발생하는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태극처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은 왜 나타나는 걸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현대과학에서도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태양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대 공간, 절대 온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있습니다. 이 0켈빈이라고 하는 이 절대 온도는 실제 원자의 진동도 멈춰있는, 에너지가 완전 바닥인 상태를 뜻합니다. 마이너스 273도의 공간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체에서는 시간이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또 시간이 있다 한들 그것을 측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물체가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이동한 이런 형태,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그때 걸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곳에서 B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 힘이 가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을 때, 에너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시간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것도 없는 부채에다가 불빛을 비춰주면 이 불빛을 받는 한쪽 면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반대쪽은 에너지를 못 받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에너지를 받는 쪽을 양이라고 하고 에너지를 받지 않는 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양에 대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동일체에서 에너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는 이 구체의 양의 반구에서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원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원을 받으면 그 힘을 받아서 원자들이 앞뒤, 전후, 좌우로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폭이 커지게 되죠. 또 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생기고 이동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 양의 반구에 있던 에너지들이 점차 어떤 형태로든 음의 반구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양의 반구에 있던 에너지원들이 대류라든가 전도라든가 또는 복사 같은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들이 음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음에 있는 지역도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음의 반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음의 반구에서도 에너지가 흘러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에 따라
즉 에너지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음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E는 mc 제곱, 여기에서 이 C라는 것이 광속을 뜻합니다. 30만 km/s죠. 광속은 초당 30만 km를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실제 측정에도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 리사이클을 바깥으로 집어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자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1초라는 것은 1g의 물체를 30만 km 제곱한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제곱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가 있어야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또 이 1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1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은 특이하게도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시간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질들은 에너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상태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물이라고 치면,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었다가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액체가 됐다가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플라즈마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물을 지속적으로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에너지원을 계속 가하면 그 물체들은 처음에는 자꾸 움직이려고 하게 되죠.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에 에너지를 받아서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빈 공간, 빈 여유분을 찾아서 확산을 하게 되고, 확산을 하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소모해서 점차 수렴 또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말 그대로 한쪽에서는 이동을 해서 올라가서 확산이 됐다가 반대쪽에서는 응축, 수축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이쪽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러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커다란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순환을 보고 오행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질들이 변화하는 이런 것을,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태극이고 오행이고 주역의 64캐고 동양철학의 모태가 되는 음양오행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에 대한 설명은 오행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화의 시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음에서 물로 녹이려면 0도씨 그 기점을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100도씨가 되면 이 물이었다가 에너지가 계속해서 가열이 되면 수증기로 바뀌는 기체가 된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원을 길게 받으면 결국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확산하고 퍼지다가 수렴해서 흘러서 다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과 동양 철학은 똑같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인식하긴 했지만 시점을 연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모습을 연구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개념과 그로 인해서 음향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